안녕하세요. 지혜 1번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대 중국의 병법서인 손자병법의 명언과 조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주는 격양된 감정에 휩싸여 군대를 동원하는 일을 삼가야 하고 지휘관 역시 분노에 치우치며 전투에 임해서는 안 된다. 청렴한 이치에 따라 지휘하는 자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국가의 안위와 군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 이성의 끈을 놓친 채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난사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고 전쟁은 심사숙고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각 지휘관은 참모들과 충분한 상의 끝에 조화롭고도 원칙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적을 착각에 빠뜨려서 그들의 판단을 어지럽히는 것은 군사 전술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주변 환경을 활용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의도적으로 잘못된 신호를 보내어 상대방의 계획을 뒤흔드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전술은 적을 우회하여 공격하거나 그들의 약점을 파악하여 이를 이용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전투의 성패는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니라 지략과 속임수의 균형에서도 크게 좌우되는 것이다. 군대를 이제 망하는 곳까지 투입해서 비로소 군대를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이고 죽음 이외의 방법이 없다는 데까지 이르러서 비로소 살아남는 방법이 생기는 것이다. 군대에 충분한 군수품이 없으면 전쟁에 패하고 식량의 준비가 없이 싸우면 또다시 전쟁에 패한다. 군대의 형상은 마치 물이 흐르는 것에 비유되는 것이고 물은 높은 곳을 피하고 낮은 곳을 달리며 싸움 또한 적의 주력을 피하여 그 허한 곳을 쳐야 하는 것이다. 군사란 승리가 보이면 강해지지만 패기를 보면 약해진다. 잘 다스려져 있을 때 사소한 방심에서 난이 생기고 용맹을 뽐내고 있으면 비겁한 자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 군대가 강하다고 자부하고 있을 때 약함이 나타나게 되며 방심, 태만, 안심은 모두 재앙의 근본이 된다. 전쟁이란 나라의 중대한 일이고 죽음과 삶의 문제이며 존립과 패망의 일이니 살피지 아니할 수 없다. 능력이 있지만 없는 척하고 군대가 강하지만 약한 척하고 가까운 곳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먼 곳을 공격하며 적군이 이롭다고 판단하게 해서 적을 유인하였지만 적군이 나를 눈치채고 싸우면 100번 싸워도 100번 모두 위태롭지 않다. 교묘한 용병이라는 것은 선산에 살고 있는 소련이라는 뱀을 다루는 것과 같다. 머리를 치면 꼬리가 나와서 휘감고 꼬리를 치면 머리가 나와서 물고 중간을 치면 머리와 꼬리가 모두 나와서 대항해 오며 전쟁도 이와 같은 전법을 취해야 하는 것이다. 백리에 미치는 먼 곳에 군대를 진격하여 병력을 모두 다 나가게 한 뒤에 적군과 만나서 승패를 결한다면 장군마저도 포로로 잡히게 되어 결국은 패전하게 되는 것이다. 옛날부터 군대의 행정은 하루 30리라고 말하였으나 하루의 행정을 이 정도에서 그치는 이유는 자기 군사의 여력을 최후까지 보존하기 위해서다. 상대를 알고 자신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지만 상대를 알지 못하고 자기만 알면 승패의 비율은 1대1이다. 상대를 알지 못하고 자신도 알지 못하면 둘 다 싸울 때마다 패배하기 마련이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지만 싸울 수 있는 경우와 싸워서는 안 될 경우를 아는 자는 승리하는 것이고 많은 병력과 적은 병력의 사용 방법을 아는 자는 승리하는 것이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마음이 같으면 승리하는 것이고 조심스럽게 경계함으로써 경계하지 않는 적을 기다리는 자는 승리하는 것이며 장수는 유능하고 군주가 견제하지 않는 자는 승리하는 것이 미리 승리를 아는 길인 것이다. 싸움에서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은 뒤에 싸우지만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싸움을 시작해 놓은 뒤에 이기려고 하는 것이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먼저 이길 수 있는 준비를 다해 놓은 뒤에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린다. 싸워서 반드시 이긴다는 것은 최상의 용병이 아닌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인 것이다.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오교의 계란은 5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오교의 계란 첫 번째는 도, 두 번째는 천, 세 번째는 지, 네 번째는 장, 5번째는 법인 것이다. 그 중에서 도는 지도자의 뜻과 민심이 일치해야 비로소 서는 것을 말하고 천은 계절의 모든 것을 의미하고 지는 지리를 뜻하고 장은 지휘자를 뜻하며 법은 군대의 편성과 규율인 것이다. 이에 5가지를 적과 우리 편과 교합하여 어느 것이나 적보다 우세할 때 그 전쟁은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느 하나라도 열세라면 패전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전쟁이라는 것은 나라의 일대사고 국민에게 있어서 삶이냐 죽음이냐의 문제며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일이므로 가장 신중하게 살펴야 하는 것이다. 전투에 있어서는 정정당당하게 진을 치고 싸워야 하며 적의 기습을 당했을 경우에는 즉시 응변의 처치를 취하여 이겨야 하지만 이렇게 기정응변의 방법은 복잡하고 다양해서 실로 말할 수 없이 무궁무진하다. 처음에는 처녀처럼 조용히 하고 일단 결심이 서면 그물에서 도망치는 토끼처럼 신속히 단행하며 적의 간첩을 대처하는 데에 먼저 들어왔을 때에는 부드럽고 친절하게 맞아들여서 이것을 내 편으로 만들 생각을 한다. 만일 간첩이 적의를 나타내면 방어하는 기회를 주지 말고 빨리 처단해야 한다. 진격할 때에는 바람처럼 빠르고 멈추게 되면 숲처럼 조용히 하고 침략할 때에는 타는 불처럼 맹렬하게 하며 일단 수비를 하게 되면 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전진에 임하고 있는 군의 태세인 것이다. 장수하는 사람은 병조를 마치 젖먹이 아이를 대하는 어버이와 같이 한 것이므로 그 병졸은 장수와 함께 위험한 깊은 계곡에 뛰어들 각오를 할 수 있고 병졸을 보는 장수의 눈은 마치 사랑하는 아이를 대하는 어버이 같아야 하며 병졸은 장수와 함께 죽을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심리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일의 주도권을 자신의 손에 쥘 수 있다. 여기서 기선을 제압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정신적 준비를 뒤흔들어 자신이 주도하는 상태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략은 상대의 계획을 혼란에 빠뜨리고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상태가 되면 상황을 좌지우지하는 능력이 높아지며 상대방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여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상류 지방에서 내린 비가 강물을 부풀려 물결에 이는 거품을 휩쓸어 내리게 되면 강을 건너고자 하는 이들이 조류가 잦아들고 물결이 안정을 찾는 때를 인내심을 가지며 기다려야 할 것이다. 만약 성급함으로 인하여 물살의 요동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건너려 한다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의 흐름이 다시 평온을 되찾을 때까지 강가에서 기다림을 갖고 적절한 때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고대 중국의 병법서인
손자병법의 명언과 조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